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쓰기 7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에서 700자로 글을 쓰시오. 단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한다. 인생을 살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인생에서의 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 인생에서 왜 꿈이 중요한가?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꿈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별로 어려운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늙다라는 말은 나이가 들다, aged, old라는 뜻이죠. 꿈이 있는 사람은 항상 젊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꿈이 중요하고 필요한데, 자,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방해하다라는 말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막는 거,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쓰세요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꿈이 필요한 이유. 자, 꿈이 왜 필요할까요? 자, 꿈은 우리의 인생,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고 방향을 나타내주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하고 또 나에게 힘을 주는 거죠. 내가 힘들고 지쳐도 계속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이 의미 있고 재미있는 것은 내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려는 노력하는 것, 뭐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의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목표가 있어야겠죠. 여러분이, 나는 이런 꿈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목표를 이룰 거야. 라고 목표를 정하는데, 네, 짧게 정하는 거, 네, 1년, 뭐 3년, 5년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게 있고 또 10년, 20년 아주 멀리 목표를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장기적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실력, 능력 그런 것을 키워야 합니다. 자, 꿈을 방해하는 것은 실패. 누구나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실패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실패를 해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죠. 실패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패를 하면, 난 실패했어. 안 돼. 라고 이렇게 꿈을 이루지 못하게 막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좌절, 실망. 네, 실망해서 꿈이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자신감 상실. 네, 난 자신이 없어.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난 못해. 라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 다른 사람의 비판. 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못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나쁘게 말하는 것. 그런 비판이 또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여러분이 내가 글을 이렇게 써야겠구나 하고 이렇게 메모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도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글을 요약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글을 써야지 하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무엇보다 꿈이 있어야 한다. 꿈은 어두운 바다의 등대처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비추기 때문이다. 네, 여기 추라는 단어가 빠졌네요. 또한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살아갈 힘을 얻는다. 꿈이 있기에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꿈은 우리가 살아갈 방향과 힘, 의미이기 때문에 꼭 꿈이 있어야 한다.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목표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1년이나 3년, 5년의 목표를 다 세우고 또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의 목표를 세우면 그에 맞는 실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꿈이 있기에 힘을 얻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꿈을 이룰 힘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실력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꿈을 이루다 보면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다. 다시 방향을 잃을 수도 있고 힘이 빠질 수도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으면 그 꿈을 의심하게 되기도 하고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망과, 여기 또 틀렸어요. 실망과 자신 없음, 의심은 우리가 꿈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도 역시 꿈이다. 네, 선생님이 이렇게 꿈에 대해서 글을 써봤어요. 어떠셨어요? 네, 한국 사람은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여러분이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꿈과 관련된 표현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꿈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글을 쓰거나 또는 말하기 시험을 볼 때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이러한 표현들을 쓰시면 굉장히 고급 수준의 문장, 고급 수준의 말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꿈은 등대처럼 인생을 비춘다. 어두운 밤. 자, 여러분 등대는 밤에 배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불을 비춰주는 그러한 라이트하우스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항상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 이렇게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인도해주는 불을 켜서 앞에 길을 보여주는 것이 등대인데 우리 인생에서는 그러한 것이 꿈이다라는 이렇게 멋진 비유, figurative expression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적 목표, 장기적 목표, 단기 하면 짧은 기간, 장기 하면 긴 기간의 목표입니다. 목표에 맞는 실천 방법. 네, 여러분이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실천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꿈을 실천하다 보면 좌절하고 실망하다. 네, 여러분이 이렇게 실망하고 내가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지다. 어려움을 극복하다.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더욱 단단해지다. 더욱 단단해지다. 더욱 강해지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지다. 이 표현도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자, 54번을 쓰실 때는 여러분 이건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문장을 쓰셔야 하고 네, 본론도 이런 어구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그동안 썼던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다시 강조하는 그런 글을 쓰게 됩니다. 54번은 총 50점입니다. 그래서 주제에 맞게 잘 썼어요. 12점. 논리적으로 잘 썼어요. 12점. 문법과 단어가 어려운 수준이에요. 고급 수준이에요. 그러면 26점을 받습니다. 자, 54번을 쓸 때는 여러 가지 표현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4번을 쓰는 이렇게 주의사항을 잘 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숙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친구의 실수, 다른 친구의 잘 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공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 엄격한 실제로 인해 꿈이 잃어버리는 사람이 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막 꿈이 있는데 현실은 달라요.
그럴 때 우리가 냉엄한, 아주 춥고 엄격한 현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격한 실제, 이거는 아마 사전을 찾으신 것 같아요. 네, 이거 냉엄한 현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리다라고 말합니다. 어른이야말로 직업과 생활비 마련하는 탓에 어린 시절에 꾼 꿈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다. 삶에 꿈이 없으면 과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건가? 하고 이렇게 의심이 든다라는 뜻이겠죠? 우선 꿈의 중요성은 사람을 인재로 만드는 계기이다. 사회에서 유명한 인재들은 성공하는데 끊임없이 꿈을 따라가는 편이다. 또한 꿈을 이루기에는 심리적인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인 것도 하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이루게 되면 행복하게 사는 데 비해 그렇지 못할 때는, 실패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실패할 때는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꼽으면 사람들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실패할 때 타인의 업적과 비교하기보다는 미래를 잘 할 수 있는 방식에 따라 하면 된다. 이러한 뜻을 이루어지고 싶으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집중하는 게 도움이 된다. 게다가 필요한 꿈을 이루기에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하면 어떤 시련을 겪어봐도 이기게 되는 것이다. 네,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꿈이 있어도 제한하는 요인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타인의 의견에 합하지 않을 때 포기하기도 한다. 청년들이 부모의 기준을 부합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생에서 한번 살아가는데 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에 대한 노력의 필요성을 주장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은 우선 잘한 점은 글이 전체적으로 잘 쓰여졌어요. 그리고 의견에 합하다, 부모님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 뭐 이런 거, 뭐 우울증 걸리는 거, 이런 거 업적에 비교하기보다는 이런 표현들은 참 잘 쓰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조사 굉장히 잘 틀리죠. 조사는 우리가 얻는 혹은 이가, 을를 이런 걸 조사라고 하는데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가 계속 틀리죠. 그래서 이 부분에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시면 됐고 조금 이런 작은 실수를 이제 조금 줄이는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도 전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굉장히 잘 쓰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학생의 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꿈을 가지면서 살아간다. 꿈에 대한 인식은 개인마다 다 다르고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꿈이 있어서 인생의 기대와 희망이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꿈을 충족하지 못하면 삶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꿈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꿈을 꾸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즉,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에 대한 목표, 계획 등을 작성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계획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 네, 아주 좋은 표현들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하고 목표, 아주 좋은 표현들 잘 쓰셨어요.
열정은 꿈의 날개를 달아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아주 문장이 좋습니다. 우리의 꿈을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꿈을 실행한다고 해서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기의심이다. 좋습니다. 자기의심이 생기면 일에 대한 동기를 잃고 심한 경우 그 일을 쳐다보기도 싫어진다. 또한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 실수와 실패는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까 두렵다는 것이다. 실패한 두려움은 추진력을 없애고 도전을 깊이, 깊이라고 합니다. 피하게 된다란 뜻이죠. 만들어 결국 시작조차 못하고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꿈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존재이다. 스스로를 믿고 자신이 원하는 꿈을 향해 달려가 보면 언젠가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네, 이 학생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학생일까요? 네, 왜냐하면, 네, 글을 이렇게 먼저 잘못한 부분 쓸게요. 자, 여기 잘못 썼어요 하고 요 네 개만 잘못 쓰고 전혀 문법적인 실수가 없습니다. 네, 실수를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진짜 잘 쓴 점. 이 학생은 서론, 본론, 결론, 네, introduction, body, conclusion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글을 잘 썼어요. 선생님이 글을 읽을 때, 이 학생은 논리적으로 글을 잘 쓰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두 번째, 고급 표현, 고급 문법, grammar, 특히 이 부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표현, 어휘, 이 부분들을 굉장히 잘 썼어요. 선생님 같으면 이 학생한테 토픽 54번이 50점이 만점인데 50점 중에 여기 잠깐 실수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49점을 줄 것 같아요. 네,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문장입니다. 한국 사람처럼 잘 썼어요. 한국 사람보다 더 잘 쓴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잘 쓰셨어요. 너무 글을 읽을 때 선생님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논리적이고 좋은 표현들 썼고, 네, 어려운 문법을 썼고, 논리적이고 담화 표지도 굉장히 잘 쓰셨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글입니다. 자, 다른 학생들도 이 학생 글을 보면서 이 학생 글이 왜 이렇게 좋지?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정도로 글을 쓰시면 50점 만점에 49점, 50점 받을 수 있습니다. 쓰기에서 50점 만점을 받으시면 거의 6급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 숙제는 봉사활동의 의미와 장점, 유익한 점입니다. 봉사활동이 무슨 뜻이에요? 봉사활동을 하면 뭐가 좋은가요? 봉사활동을 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요?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도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봉사활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좋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기 문제나 말하기 시험에서 좋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이제 토픽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또 한국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